자, 이 지금 현재 부동산을 투자하신 분들 과연 운으로 수익이 창출이 됐을까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하셨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 하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자, 그래도 기본적인 공식이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럼 그 공식이 무언지, 그리고 그런 기준과 원칙이 무언지, 자, 오늘 좀 그 내용으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은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이 원칙을 좀 가져가는 것이, 자, 일단 방향을 정해야 되는 부분, 두 번째는 언제 투자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서 수익 창출하는 이 바로 투자 시기. 자, 마지막은 결국은 투자라는 부분은 그대로 사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통해서 수익 창출이 되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부분인데, 자, 기본적으로요, 자, 부동산 투자라는 부분은 현재 시점상으로는 현재 투자를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자, 더 중요한 부분이 미래, 결국은 미래의 매도를 통해서 수익 창출이 되는, 그러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플러스 되는 것을 반드시 검토를 해야지 투자가 성공한다라는 부분인데, 자, 최근 과거에는 주로 이 재테크 쪽으로 100%를 봤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정부 정책도 있습니다만 세금에 대한 절세, 그래서 재테크를 요즘 포션으로는 한 30% 정도, 그래서 재테크를 70%의 이 비중을 이런 컨셉으로 두 가지로 집중하시는 바로 이런 원칙들이 좀 있는데, 자, 실제 그럼 공식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은 무조건 수익이 높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런데 이게 항상 반비례하는 것이 바로 이 리스크, 위험성이 높은 게 수익률이 높다라는 이 원칙들. 자, 그러면 약간의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률과 위험성은 항상 반비례 컨셉이기 때문에 수익을 높게 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모험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에 대한 부분과 위험성에 대한 상관관계 좀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최근 들어서 현금 흐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 특히 임대 수익에 포커스 두시는 분들이, 자, 자산 가치 상승, 결국은 이게 시세 차익인데, 자, 그럼 시세 차익 쪽으로 좀 더 높게 가시는 분들, 자, 그러면 어느 쪽으로도 포커스를 두셔야 되느냐? 이거는 개인의 성향,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아시겠지만 임대 수익도 높고 시세 차익도 높은 부분은 두 가지 동시에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 좀 더 포커스를 두셔야 되는데, 자,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 가지를 좀 더 집중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자, 평당 수익이라고, 자, 우리가 단위 제곱미터당 요즘 3.3 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평인데, 자, 그러면 이런 평당 수익률을 우리가 보통은 따져주셔야 됩니다. 내가 투자한 전체 부동산의 면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수익, 그게 시세 차익이든 임대 수익이든 바로 이 총 수익을 전용 대비 면적으로 한번 나눈 금액, 그럼 결국은 이 금액이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라는 원칙을 일단 정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수익 측면이 그냥 올라가진 않거든요. 자, 항상 부동산은 입지를 1순위로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입지 안에서 어떤 입지냐? 결국은 교통 입지인데, 교통이 왜 중요하냐면, 자, 이 부분이 결국은 교통이 가장 안 좋았던 그런 지역이 가장 큰 폭으로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이 가장 많이 높은 게, 이게 지금 통계적으로도 이미 검증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교통 입지가 가장 안 좋았던 것이 가장 좋은 곳으로 바뀌는 곳, 바로 이런 곳을 원칙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세 번째 원칙은 결국은 인구입니다. 결국은 부동산은요, 사람이 관리하고 사람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러면 인구 수요가 가장 높은 곳인데, 자, 이 투자 기준이 아까도 했지만 현재 투자를 하는데 인구가 가장 높은 곳을 사실 때는, 그리고 반대로 미래의 인구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데 과연 어느 것을 사야 되느냐? 현재 인구가 가장 높은 곳을 사는 거는
고평가, 이건 비싸게 들어가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의 원칙은 미래에 이런 인구, 특히 잠재 수요가 가장 높아질 곳을 공략하는 것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례로 한번 좀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9호선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자, 과거 기준으로 보면 서울의 한강변을 따라서 가는 이게 서울의 황금노선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2009년도에 개통이 시작을 하면서 이 단계별로 지금 개통이 되는데 아직도 개통이 다 안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순위로 가장 영향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강서구입니다. 특히 한강변을 통해 가지고 가양동, 특히 이쪽에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이 김포공항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대부분 이쪽에 과거에는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자, 이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서 강서구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요. 두 번째가 흑석동 노량진, 그리고 송파권. 자, 이 부분이 과거에 그만큼 교통이 열악했었는데 상당히 높은, 그러면 이쪽은요, 시세 차익 기준, 그리고 플러스 임대 수익 기준. 자, 여기가 가장 서울권에서도 상승도가 높았던 것. 그 이유는 바로 9호선이라고 하는 교통 호재로 인해서 상당히 수익 가치가 있었던 곳 중에 한 곳이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분당선입니다. 물론 신분당선도 있습니다만, 자, 분당선이 왕십리에서 바로 이 강남권, 특히 강남구를 관통하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여기가 성수동과 강남, 특히나 압구정동, 뭐 로데오 상권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분당선이 있기 전 단계하고 있고 난 후하고는 벌써 가격 차이가 여기도 3배 정도의 차이가 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이 영향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경강선인데 약간 수도권 쪽으로 갔습니다만, 자, 판교에서 여주까지 물론 이 부분이 더 연장선이 됩니다만, 자, 여기도 판교 성남권 가격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서울권에서 신분당선이 연결이 된 케이스도 있지만, 자,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쪽에는요, 판교 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주변 자체에 이런 주택개발이나 소형 아파트, 특히 토지 쪽에 강세를 띄운 곳이 바로 이 광주권이다라는 점. 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런 게 들어오기 전 단계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 그러면 충분히 수익적으로, 자, 이쪽도 보통 10배 정도의 토지 가치가 상승을 했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자, 마지막 케이스가 우리가 지금 실제 보고 있는 부분이, 자, 요즘에 이제 GTX 노선이 좀 많이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주, 김포, 인천, 자, 이런 부분들 특히 수도권 쪽에서도 서울권 안에서도 자, 경기 북부권이나 경기 남부권에도 아직도 관심 가져야 될 부분들, 자, 가격대가 지금 많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거 사실이긴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미래가치 있는 곳은 바로 이러한 교통 입지, 그러면서도 인구 수요가 더 확대되는 바로 이런 곳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점 공식으로 설명드립니다.